2번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자기 전에 9번입니다. 9번. 자, 9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쫙 뭔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와 b 값을 정할 때 a 플러스 b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fx라는 함수를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x가 아니라 n이야. 그리고 x의 2n제곱에다가 플러스 1 분의 분자쪽을 봤더니 x의 2n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다라는 형태로 지금 현재 등장을 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일단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을 지금까지 봤었던 모양이랑 조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봤었던 모양들은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변화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n, 지수 자리에 있는 지수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수가 무한대로 커질 거거든? 밑이 0과 1 사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의 n제곱은 0으로 가까워지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밑이 1이라면 n제곱은 그냥 1입니다. 다시 밑이 1보다 커지게 됐을 땐 무한대로 가까워지겠죠. 맞나요?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밑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눠야 돼요.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두 번째 x가 1일 때, 그리고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확인됩니까? 자, 음수일 때도 원래는 나눠줘야 되는데 음수일 때는 내가 아직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 왜가? 음수일 땐 부호가 왔다 갔다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수법칙에서 봤었던 그 형태들 세 가지만 먼저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가 되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을 0입니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알고 있는 상태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얘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난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확인되셨나요? 즉 다시 말하면 fx가 여기다 쓰지 말고 밑에다 써야 되겠다 이거. 자, 0과 1 사이가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1분의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 그러면 n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없지. 얘네들은 전부 다 상수로 취급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에요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x가 1이야. 이 말이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n제곱은 그냥 1입니다. 맞죠? 그래서 1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분모가 이번엔 2예요. 그리고 분자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 돼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fx가 2분의 1 a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확인되셨죠? 자, 그럼 세 번째 1이 x가 1보다 커지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n제곱의 값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겠죠? 그렇다고 이 무한대를 이번엔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될 것이냐? 주어진 모든 식들을 x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분모는 x에 나누면 x의 2n제곱으로 나눠야겠다. x의 2n제곱으로. 그러면 1 플러스 x의 2n제곱 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분 좌쪽에서는 x 플러스 x의 2n제곱 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2n제곱 분의 b다.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보면은 n이 무한대야.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x의 2n제곱 분의 1은 0으로 가까워지겠지. 이해돼, 안 돼? 안 돼? 어디서 막혔어? 이거에서? 이거까지는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리미트, 만약에 내가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n제곱 분의 1은 뭘까? 무한대분의 1이잖아. 뭐야? 0에 가까워지잖아. 이게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도 0에 가까워지겠지. 얘도 0에 가까워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은 1분의 x다.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x예요 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찾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확인한다면 연속의 개념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지? 연속. 지원, 연속 뭐야? 함수가 연속이다. 너씨, 연속. 이거. 희진 연속. 다시.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즉 좌극한을 찾고 그 다음에 우극한을 찾았을 때 두 개가 똑같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같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뭐까지 같아야 돼? 함수값까지 같아져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연속이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딱 보니까 1을 기점으로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1의 좌극한으로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b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으로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를 쓰게 될 것이고 함수값으로 f1이니까 2분의 1a에다가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을 하게 될 것 아니야. 맞습니까? 이거 세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숫자 대입하자. 여기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되죠. 맞니? 여기 1 대입하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 1 대입하면은 2분의 대입할 게 없네.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 개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a 플러스 b가 얼마인 걸 알아? 1인 걸 알아. 이렇게 식을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2번 문제는 a와 b를 더한 걸 찾으라고 시켰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음수 쪽을 따져볼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 a,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느 쪽을 따져야 되느냐? x가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때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긴 하겠지만 0으로 가까워질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요것만 찾으라고 시켰으니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걸로 가면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이어서 갑니다. 12번 fx가 x분의 1 gx가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를 찾아라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네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편법 같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해보자고. 자,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볼 거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그리게 됐을 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중간에 빵꾸가 뚫리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내가 찾고 싶은 연속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은 그 함수의 모양이 정의역이 비는 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정의역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 자체가 그 정의역만큼은 비워놔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끊겨버리겠지.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가보면은 정의역이 다 이어졌다고 해도 치역이 정의가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함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정의역이 바로 실수 전체가 되는 애를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이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불가능하면 애초에 연속과 불연속을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뭐야?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1번 봐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보기는 fx에서 gx 빼는 거잖아. 그러면 관계식을 그냥 한번 써보자고. 빼버리면 x분의 1에서 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x에다 숫자 막 대입해서 정의역 찾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x가 0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얘는 뭐야? 0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연속이라고 따지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일단 최소한 0에서는 불연속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보면 돼. 그럼 자, 2번을 보잖아? 관계식 바로 써볼까? 그러면 x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이야. 그럼 이번에도 어때? x가 0에서 정의되지 않겠지? 자, 그럼 세 번째. f 서클 gx야. 그럼 대입을 하면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분의 1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얘는 x가 0이어도 상관없겠지. x 제곱한 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실수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단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인 거지. 확인됩니까? 자, 같은 논리로 4번도 한번 따져보면은 대입을 하면은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뭔지 안 돼? x가 0일 때가 불연속이 돼버린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다섯 번째 gx분의 fx. 그러면 gx분의 fx를 하면은 x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1을 한 거 분의 1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언제야? x가 0일 때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이렇게 넘어가 보죠. 9번 지워도 돼요? 아니면 적을 시간 좀 드려요? 어떻게 해? 지운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시고요. 13번은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13번은 별표를 하나 쳐주십시오.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야. 이 문제가. 가나다로 고르는 문제, 연속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보게 되는 문제냐면 이게 11월 모의고사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11월 모의고사에 10번대에서 나올 거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오면 20번이나 21번 쪽에서 나올 거야. 이런 연속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 자, fx가 x가 0에서 연속이 된다라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 y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구나. fx의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도 연속이다. x가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만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fx가 0에서 무조건 연속이 가능한 연속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막 했더니 0에서도 똑같이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fx가 연속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극한값이 f0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 요걸 계산해서 극한값을 찾은 게 f0에다가 플러스 f의 마이너스 0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0 값을 지금부터 K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역시 k가 됩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식을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의 마이너스 x 맞죠? 이걸 계산을 한 게 2k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맞죠? 즉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2k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k가 되는 게 맞아. 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이때 fx와 f-x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우함수라는 얘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지. 맞아? 즉 원래 있던 fx를 f-x로 대칭시켜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0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은 정의역이 다 바뀌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실제로 이게 우함수가 된다라면 같은 함수 값을 가지게 되니까 극한값도 갖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함수가 아니었다라면 함수 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근데 0일 때는 함수 값이 어떻게 써? 대칭시켜도 같은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극한값을 k로 등장을 하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다 라는 얘기 되겠죠. 이렇게 그냥 하나씩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니은으로 가보자고요. 니은을 지금 봤더니 이번에는 y는 fx가 이번에도 x가 0에서 연속이래요. 기억이랑 같은 조건이네. 그랬을 때 y는 fx의 분의 fx의 제곱 이거가 x가 0에서 연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자, 일단 0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맞지? 그러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써볼까? 0에서 연속이 된다? 0에서 연속이 된다? 0에서 연속이 된다? 0에서 연속이다. 0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0일 때 나는 0을 가지는 함수값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0일 때 0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까? 안 될까? x에다가 x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x?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f의 x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x의 4제곱에다 플러스 x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아, 이러면 조금 골치 아프겠다. 이러면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상태에서라면은 우리가 리미트 아이씨 이거 얘 들지 말자. 안 되겠다. 얘들을 들면 너무 빡세니까 이것도 똑같이 기억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보자. 그럼 리미트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녀석이 f0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이번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는 아까 k로 잡았었지. 얘를 0이라고 생각해봐. 이번엔 0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분의 f의 x 제곱이야. 맞죠? 이게 이제 극한값이 뭐랑 똑같으면 되냐면 f의 0에다가 분의 f의 0의 제곱 이거랑 함수값이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를 지우기 전에 먼저 나와 있는 식의 형태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여기서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뭔가 나올 거고 0 대입했을 때 뭔가 나올 건데 0 대입했을 때 여기 0 나오고 여기도 0 대입했을 때 0 나오겠지. 0분의 0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유리수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약분해서 1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 실제로는.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니은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입니다.
fx의 절대값을 취한 게 x가 0에서 연속이면 fx도 x가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디귿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절대값 fx 이걸 했더니 얘가 f0의 절대값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연속이니까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거 2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도 f0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그럼 2번 문제도 잘 봐. 2번 문제도 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냥 0일 때 어차피 양쪽에다 절대값 붙었으니까 절대값 떼버리면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이거를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줄게. 2번 문제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거든. 자, 봐봐. 좌표 평면이 있어. 0이 이렇게 있겠지? 요때가 0일 때 함수값이 k야. 확인됐니? 자, 그리고 나서 fx라는 그래프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편안하게 요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빵꾸를 뚫고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한번 써볼 거야. 이게 fx야. 확인됐니? 자, 그럼 이렇게 fx가 그려졌을 때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값을 만들 거야. 이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애를 만들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애는 이렇게 됐을 때 어딘가에서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겠지. 이게 fx의 절대값. 즉 여기가 원래는 빵꾸인데 원래 있었던 k로 값이 채워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져 버리게 되면 절대값 f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게 맞지? 맞지? 근데 원래 있던 fx는 어때?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얘기야. 디귿은 요 애를 하나 기억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요렇게요. 그래서 13번에 올바르게 되는 애는 기억 하나.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 전에 하자는 끝났고 다음에 어디야? 함수 연속에 이제 원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9번 문제가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풀었던 자기 전에 하자 문제랑 대단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생긴 모양이.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어때요? 다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9번 문제 우리는 앞에서 풀었었으니까 조금 템포를 빠르게 올려보자고. 자,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분의 1이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x의 2n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죠? 자,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찾았을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았던 조건이 x가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맞니?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조건화 시켰더니 어떤 조건이 나왔냐? a 플러스 b가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아까랑 문제 똑같은지 한 번만 넘겨서 확인해 주세요. 괜히 또 틀리면 계산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같은 식 맞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9번 문제에서는 ax가 아니라 ax의 세제곱으로 나왔었던 것밖에 차이가 없어. 맞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 쪽에서 극한값을 따질 거기 때문에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질 거기 때문에 식 자체에서는 크게 변동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의 여부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 거예요. 확인됐니?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의 범위를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리미트 x가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2n 제곱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n이 짝이건 홀이건 상관없이 2n 제곱을 하면 무조건 짝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무한대가 되겠죠? 맞니?
아니지. 2범이잖아. 2범인데 어떻게 무한대가 돼? 뭐가 돼야 돼? 분수가 나오잖아. 진분수. 진분수를 거듭 제곱하면 숫자는 계속 작아지니까 이건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확인됐죠? 헷갈리면 안 돼.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fx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fx 값은 어차피 0,0으로 가까워질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x에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죠. 확인됐나요? 확인됐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갑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2n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무한대가 되겠지. 맞니? 맞아? 무한대야 0이야. 빨리 생각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지원이 0이야 무한대야? x에다 아무거나 빨리 숫자 대입해. 1보다 커 작아.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대입하면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숫자는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맞겠지. 그럼 이 상태면 우린 뭐 하면 돼? x의 2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다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면 fx 바로 한번 써볼까? 분모가 2n제곱 나누면 여기 1 되지? 여기는 x의 2n제곱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1분의 다시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뭐 남아? x만 남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얘는 0, 0이 되는 게 맞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x 여기도 x 확인됐습니까? 말죠?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뭐 찾으면 돼? f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찾아야 되잖아. 아, 함수값.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빨리 확인.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바로 우리는 극한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좌극한으로 찾아놓은 게 ax 플러스 b였고 우극한은 x였고 그 다음에 뭐야? 함수값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네. 자, 다시 한번 써줄게. 좌극한은 우극한부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됐나요? 확인됐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극한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대입하면 그냥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이번에는 뭐야?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풀어나가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식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찾게 되는 거죠. 확인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 두 개를 이제 다 찾아냈던 거잖아. 그제? 두 개 열림만 하면 돼. 자, 두 식 더 할 거야. 그럼 b가 얼마야? 0이고 a가 얼마야? 1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자, 이 문제는 9번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거기도 9번, 여기도 9번 마침 딱 다 9번이다. 이 9번 문제는 앞에 거, 뒤에 거 같이 이어지는 걸로 해서 이 문제로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앞에 거는 앞에 거 참고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저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g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김재원이지? 아까 했던 걸 기억하고 있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g 서클 f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맞지? 그럼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좌극한을 찾아야 되고 우극한을 찾아서 둘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좌극한부터 가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좌극한을 찾기 위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fx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일단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fx 그래프 따라가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대. 그러면 지원아 얼마 나와? 극한값 빨리 손가락으로 보고 따라가서 찾아. 뭐 나와? 저기 요새 자꾸 안 풀고 노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그래. 근데 이것만 찾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함수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럼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리미트 f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g서클 fx 값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게끔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0으로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요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극한 우리 굳이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극한값 마이너스 1이라고 확인하라 그러는데 애초에 자극한이 0 나왔잖아.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야. 그냥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으로 가보자고요. 이번에는 g서클 fx가 x가 0에서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0일 때 연속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g서클 fx라는 녀석의 극한값이 g서클 f의 0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함수값부터 찾을 거야. 이건 눈에 바로 보이니까 f0이 1이고 그러면 g1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g1이 마이너스 1이네.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인 거 알았고 그러면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극한값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또 찾아서 함수값까지 3개가 다 똑같으면 되는 거지? 이번에도 좌극한 하나 찾아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라는 극한값 찾아야 돼. 김지현 네가 찾아. 얼마야?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거야. fx에서. 뭐야? 0이겠죠. fx가 앞에 건데 0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근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자, 여기서 다시 리미트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서 g서클 fx 찾으라는 얘기지? 자, gx 함수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얼마로 가까워져? 그냥 0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더 이상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함수값과 좌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 아닌 건 100% 확실한 거니까. 확인됐죠? 자, 그럼 디귿 갑니다. 자,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방정식 g서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실근이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g서클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만드는 실근 x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떠올려봐. 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도 됐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나? 뭐 이용했었어? 방정식에 해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서 공식 하나 가르쳐줬잖아. 뭐야? 저 맨날 대답 안 하고 뭐야? 어쭈 공부 안 하냐 집에서? 지원이 뭐야? 이런 그지 같은 집중 안 해? 희진이 뭐야? 야 인간들 방정식에 실근 찾는 거 뭐 이용하면 된다 그랬어? 사이값 정리 이용하면은 이걸 통해서 실근의 범위를 추적하고 찾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고 그리고 f의 A 값이랑 f의 B 값이 서로 다르다라면 f의 A와 f의 B 사이에 K라는 값을 가지는 K 값을 만들게 되는 X는 C라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 했었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으로 연결을 지어버리면 fx가 뭐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0이다라고 했을 때 0이다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존재를 할 때 그때 f의 A 값이랑 f의 B 값을 곱하면 음수가 되면 A와 B 사이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 무조건 나올 거다 라는 얘기 했었던 거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럴 리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 그 얘기 적용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디귿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을 G서클 fx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다라고 바꾸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복잡한 식 보이는 거지. 맞니? 이 식을 그냥 hx로 치환해 놔버려. 그러면 hx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 이걸 만드는 실근이 x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h1 값이랑 h2 값을 서로 곱해서 0보다 작은 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사실이라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것이고 아니면 말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봐. h1 값 찾을 거야. 그럼 얘는 G서클 F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맞아요? 찾아라. F1이 얼마야? F1이 2죠? 그럼 G2 값 찾으라는 얘기지? 0이네.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2 값 찾을 겁니다. 그러면 G서클 F2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F2 값 찾아라. 얼마예요? F2 1이죠? 그러면 G1 값 찾으면 되는 거죠? G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네 두 개 곱하면 음수 되는 거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 확인됩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야?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디귿 잘 봐. 디귿을 이렇게 해석해도 돼. 우리는 지금 다 2항에서 뭐 한 거냐면 hx 치워놓고 한 번에 간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하기가 싫어.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 G서클 fx 어차피 함수 그래프를 막 그린 거야. 대충 막 그렸다고 쳐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랬을 때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교점인 이 교점이 혹은 이 교점. 자,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이 교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1이 이쪽에 있으면 되고 2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일 때 값이 2일 때 값이랑 비교했을 때 1일 때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만약에 크다라면 2일 때 함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 반대로 1일 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면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도 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잡고 크다 작다로 구분해서 찾아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요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되겠지? 1일 때가 크면 2일 때는 작고 첫 번째, 두 번째는 1일 때 작으면 2일 때 크고. 하지만 이렇게 나눠놓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싫으면 그냥 치환해 놓고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환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니네 보기 편하라고 치환한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래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불연속 값을 찾아라. 자, 12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간다. 아까부터 자주 나오던 모양이야. 맞지? 그럼 우리는 언제랑 언제 조사하면 되는 거야?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x가 1일 때부터 출발해 보자. 1일 때 연속 여부를 따지려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 값이 f의 1 값이랑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선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 x가 1일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내가 찾을래. x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2분의 1이 나옵니다. f1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반으로 딱 가르자. 이렇게 반으로 쑥 갈라서 좌측 1번 찾을 거야. 지원이네 쪽. 그 다음에 혜원이네 쪽이 3번 찾을 거야.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자냐? 응? 자, 자극한 다 찾았을 것 같아요. 지원아, 자극한 뭐 나오더나? 지원씨? 지원씨? 얼마 나와요? 자극한 뭐 나와? 저 인간 저도 아직 안 했냐? 자극한 찾으면 그냥 x. 그러니까 극한값까지 계산을 하면 1. 그지 맞아? x 나오더나 안 나오더나? 안 나왔어? 그럼 또 해보자. 자, 봐봐. 자, n이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2n제곱을 일단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야. x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게 무한대로 거듭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2n제곱을 0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fx 쪽에 있는 관계식에 있는 얘네들 우리가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이때 여기 보니 2n 플러스 1제곱이지. 이거를 곱하기 x로 이렇게 바꿔. 확인됩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얼마지?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0. 그럼 얘도 뭐지? 0. 맞죠? 그러면 아까 내가 잘못 찾았구나. 분모가 1이고 분차가 어차피 x가 뭐가 되든 0이 곱해질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0. 그래서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요렇게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혜훈이 찾았지? 뭐 나왔어? x가 그냥 x 나왔어? x? 자, fx를 찾아라 하면은 재현이는 x? 그럼 자, 이쪽은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랑 함수값까지가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지. 좌극한 찾아놨더니 0이야. 우극한 찾았더니 1이야. 함수값 찾았더니 2분의 1이야. 아이고, 다 달라? 그치? 이렇게 되면 연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인 x값. 불연속점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문제 맨 마지막 줄 봤더니 x가 0보다 크다고 나왔어. 그럼 굳이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만 불연속이다? 1일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줘야 되거든. 무슨 의문점이냐면 선생님 지금 그냥 찾다 보니 1만 나온 건데 나머지에서 더 불연속이 되는 건 없을까요? 라는 의문점을 가져줘야 돼. 그 나머지에 대한 불연속점은 지금 그냥 우리 아예 없다고 전제하고 그냥 1만 답으로 써라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 왜냐면 좌극한 쪽을 보잖아. 좌극한 쪽을 보면 관계식이 그냥 0이야. 그냥 0으로 그냥 쭉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값 봤더니 2분의 1이야. 오다가 1일 때 그냥 함수값이 2분의 1로 뛰는 거라고. 그리고 우극한 쪽을 봤더니
관계식이 또 뭐야? x로 그냥 쭉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 연속이잖아. 0도 연속이고 x도 연속이잖아. 그지? 그래서 따로 찾지 않고 그냥 여기 하나만 비교하고 끝내버렸던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죠. 13번입니다. 자, fx와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fx와 gx를 더한 거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나다 문제 나오는데 13번 문제도 별표. 그리고 요거는 시간 될 때마다 문제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하면 이번 문제는 예시를 좀 그려줄 거나 관계식을 써줄 거거든? 그걸 계속 눈으로 좀 봐줘.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녀석을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fx를 x분의 1, gx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예를 들어버릴 거야. 이 예를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예를 들어버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gx 둘 다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뭐야? 우극한에서는 발산 무한대로 발산 좌극한에서는 마이너스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 그 다음에 얘는 우극한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좌극한에선 무한대로 발산.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써버리면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우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두 개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소거돼 버리지.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얼마로 나와? 0으로 나오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요예 하나 기억 더하게 됐을 때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요예 하나를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fx가 x가 0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fx도 x가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니은에 나와 있는 거 y는 fx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가 f0이랑 똑같다라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절대값 fx가 절대값 f의 0이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거꾸로 했었던 거지. 거꾸로. 밑에 거를 했었을 밑에 게 연속이면 위에 거도 무조건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근데 우리는 그때 발리를 하나 찾아냈었지. 근데 얘가 연속이 되면 밑에 거는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대로 다 역전될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맞는 얘기. 요거는 따로 예를 들기도 힘들어. 그냥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오히려 이걸 역으로 만든 얘가 연속이면 위에 게 연속이다. 이거를 예를 들었던 아까 문제에서 봤었던 그래프 그렸던 거 그거 예를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디귿입니다. 디귿에서는 여기 나오네. 디귿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절대값 fx가 절대값 f의 0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랑 f0이 같다. 자, 니은의 명제를 그냥 역으로 만든 거지? 이거에 대한 발리를 하나 그려줄게. 요거 하나만 파악해봐. 아까 전에 그렸던 거 똑같이 그리지 뭐. 자, fx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이게 fx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 요거는 연속이 되는 게 맞지만 얘는 연속이 되는 게 아니지? 맞지? 그래서 요에 하나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정답이 결국 누굽니까? 기억하고 니은. 기억 아니지. 니은만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뒤로 쭉 가서 한참을 넘어가네요. 우와, 여기 안에 질문이 다 없어? 멋있는데? 우와, 뭐야 이거? 잠깐만. 쭉 없다가 29번까지 가면 되는 거야? 야, 여기 중간에 진짜 질문 없어? 오, 좋아. 좋아. 잘했네. 자, 29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x-a 그리고 x-b 그리고 플러스 x-b 그리고 x-c 그리고 플러스 x-c 그리고 x-a를 곱한 게 0이다. 주어진 이 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했다. 맞죠? 자, 이 식을 어떻게 풀 거냐? 전개할 거야. 싹 다 전개할 거거든요. 전개하면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니까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될 거고요. x가 될 거고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기는 했어. 전개를 싹 해서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식에서 알파와 베타가 A, B, C에 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해볼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식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를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조금 힘들 것 같겠죠?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우리는 뭐 할 거냐? 근각에서의 관계로 접근을 하자. 그래도 좀 뭔가 애매하다. 맞죠? 그러면 결국에 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좌표 평면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알파와 여기가 베타라는 거밖에 정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라고 했냐면 A, B, C라는 세 개의 대소관계가 등장을 하긴 했거든요. A, B, C라는 세 값의 대소관계가. 근데 그 세 값이 어디에 찍힐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어디서 풀어봤냐면 수상에서 해봤어. 수상에 나와. 2차 방정식 쪽에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전개를 다 했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든 우겨놓고 뭔가를 해서 결국에 인수분해를 시켜서 근의 위치를 잡아서 ABC라는 문제로 설명을 해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고 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전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알파와 베타라는 두 군이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그 알파와 베타 그리고 ABC라는 세 개의 문자 사이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크기, 대소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결국에 이 문제 뭘로 접근이 되는 거냐?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로 비교가 되면 돼. 확인됩니까? 자, 왜 사이값 정리로 비교가 되느냐?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대로 이 식을 이차 함수로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ABC라는 값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ABC를. 그랬을 때 만약에 A를 대입했을 때 값과 B를 대입했을 때 값이 즉 A를 대입했을 때가 양수야. 그럼 A가 당연히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B를 대입했을 때도 양수야. 그럼 B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C를 대입했을 때 값이 만약에 음수야. 그럼 어디야? C가 여기가 될 것이고 B가 여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크기순으로 나열이 돼버리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살짝 응용한 실근의 범위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 이 차함수를 fx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fx라는 녀석을 x-a랑 x-b 그리고 더하기 x-b에다가 x-c 그리고 더하기 x-c에다가 x-a를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확인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뭘 할 거냐? fa를 찾을 거야. 없어지죠. a-b에다가 그리고 a-c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 a, b, c의 대소관계는 이미 비교가 돼 있어. 누가 제일 작은 거야? a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죠. 그럼 당연히 a-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도 음수.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fb 값 찾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겠지. 여기 남겠지. 그럼 결국 뭐야? b-c에다가 b-a라는 얘기잖아요. b-c 음수, b-a 양수. 그럼 결국 전체값 음수. 그럼 다시 세 번째 fc 값 찾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c-a랑
C-B 곱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양양이니까 그냥 이 값 전체는 양수. 자, 크기가 잡혔어. 양음양으로 A, B, C가 순서대로 부호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A, B, C의 위치는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음수 쪽을 가지는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돼버리겠죠. 끝났잖아, 대소관계 비교.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사이값정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주 여러 방면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확인 좀 해보세요.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다음 다항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 함수의 차수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다항함수야. 자, 가에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분모에 x의 2를 대입했더니 0이네. 그러면 당연히 가에 나와 있는 식은 무슨 꼴이 돼야 돼? 무슨 꼴이 돼야 돼? 이런 시부랄. 지원아, x에다 2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됐어. 그러면 가에 나와 있는 이 관계식이 무슨 형태가 돼야 돼? 응꼴이 돼야 되겠지? 0분의 0꼴이. 맞아요? 그러면 우린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일단 f의 2가 뭐가 된다는 걸 알아? 3이에요. 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식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0 됐지? 그러면 당연히 f의 3도 얼마가 되는 거야?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자, 그리고 극한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 연속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연속? 연속까지는 조금 약할 것 같고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값을 지금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돼 있는 하나의 함수의 관계식을 보고요. 얘가 닫힌 구간 2에서부터 5까지의 구간에서 실근을 몇 개 가지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몇 개냐? 맞죠? 그러면 우리 이거 마찬가지로 뭐 이용하면 돼? 방금 전에 봤었던 사이값 정리를 방정식에다가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에 2일 때 함수값이랑 5일 때 함수값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을 전체로 뭘로 할 거냐? hx로 치환을 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h2 값을 찾을 거야. 그럼 뭐예요? f2에서 마이너스 2를 하라는 얘기지? 나와 있는 값 이용해서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h의 5 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f5에서 마이너스 2를 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근데 f5 값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보류, 몰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와 있는 가나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면 h의 3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들. 자, 그러면 얘는 f의 3에다가 빼기 1을 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싹 x축을 만들고 세로축에다가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축을 만들어서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2일 때 함수값이 1인 거 알죠? 2일 때 1의 양수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다시 5일 때 얼마인지 몰라. 보류.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여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2부터 5까지의 구간을 봐야 되는데 최소한 요 3이라는 점과 요 점은 지나줘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내가 최대한도로 심플하게 그린다라면 뭐 올라오다가 내려오다가 그냥 가. 최대한 심플한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 하나. 뒤쪽에서는 나올 수 있어 없어? 몰라. 뒤쪽에서는 몰라. 왜? 최대한 심플하게 그런 거니까.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2하고 3 사이에서는 2일 때 양수, 3일 때가 음수니까 무조건 최소한 한 개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범위 안에서 2부터 5까지의 전체 범위 안에서 실근은 최소 몇 개? 한 개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응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 되셨나요? 돼요? 이해 돼? 믿어도 돼?
개구라까지만. 자, 그러면 오늘 했던 프린트 쭉 넘기면서 확인해봐.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야, 그래도 오늘은 좀 살아난 것 같지 않냐? 토요일 날은 완전 막 산수 틀리고 난리 다녔는데 오늘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더 없어요? 지원이 없어? 희진이 없어? 못생긴 없어? 대답. 없어? 자, 그러면 본교재 꺼내시고요. 저도 불러드릴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래? 화이팅. 자, 기초예제부터 1번에 4, 2번도 4, 3번도 4, 4번도 4, 5번은 2, 6번은 5. 그 다음 7번도 4, 8번도 4, 9번도 4. 그 다음 10번에 5, 11번에 2, 12번에 1. 그 다음 13번에 5, 14번에 4, 15번에 5번. 그렇게 마무리입니다. 확인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불러드릴게요. 문제 1번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이고요. 문제 3번 정답 1번입니다. 문제 4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문제 5번은 정답이 15예요. 문제 6번은 2번.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3번. 문제 8번에 5번. 문제 9번에 5번입니다. 확인 다 되셨죠? 자, 기초예제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필수예제에서 질문 6번 그리고요 8번 그리고요 내가 이 8번 예제를 지난 시간 안 풀었잖아. 이거 풀어줘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니까 이해돼? 괜찮아? 혜진 괜찮아? 그러면 6번하고 8번 일단 두 문제 질문 받았고 지원이 더 질문 없니? 몇 번? 3번. 그리고요. 끝이야? 혜훈이 없어? 못생긴? 끝이야? 지원이 끝? 혜진이는? 문제 1번에 디귿. 오케이. 그러면 그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야, 요거 질문 얼른 받고 한 10분만 쉬었다 하자. 응? 너 혼자 자꾸 뭐라고 쭝얼쭝얼 거리는 거야? 힘내라 그랬잖아.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벌써부터 포기를 하지? 쌤이 저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요? 알았어. 자, 문제 1번의 디귿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디귿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 값이 fa랑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 불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a에서. 그럼 지금 그래프 딱 보니까 옆에 위에 그려져 있죠. 그 그래프 보니까 a에서 어때요? 연속이 안 되고 있죠. 그럼 그냥 당연히 불연속. 맞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럼 디귿도 맞는 얘기. 확인돼? 응. 극한값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표현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도 맞기는 해. 근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연속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 표현 하나만 기억을 좀 해줘. 자, 그러면 다음 3번입니다. 문제 3번. 두 개의 함수 fx가 절대값 x-1 하나랑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있을 때 hx를 두 개를 곱한 거, h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일단 fx가 절대값의 x-1이고 그 다음에 gx가 가우스 x인데 이거 문제 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에는 너무 빡세.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요 시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제일 원래 좋기는 하거든. 근데 그리라고 하면 또 안 그릴 거 뻔하니까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어떻게 풀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야. 어떻게 가느냐? x가 1에서 일단 기억에서는 함수값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h 1값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얘는 f의 1에다가 곱하기 g의 1이야. 이거 그냥 숫자 대입하면 돼. 이렇게씩 써놓고. 그럼 f1 0이겠죠. g1은 가우스 1이니까 1이야. 그래서 2개 곱하니까 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돼.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억은 사실 문제는 안 되고 니은이 문제거든. x가 1에서 hx의 극한값, 즉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h1이라는 값이 미쳤나봐. hx가 1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확인됐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으로 우리는 나눠서 풀어볼 건데 좌극한을 찾을 때 hx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hx 대신에 fx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로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찾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좌극한 쪽을. 그럼 우극한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fx 여기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 자, 그럼 나눠서 이제 극한값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여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1보다 작은 수를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0.9 이런 거 대입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0.9999가 대입되면 어차피 0 되는 건 확인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값은 0. 그 다음 곱하기 gx 쪽에서 대입을 하면 0.9를 대입하니까 가우스 값은 0이 돼버리겠지?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풀면 간단해.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우극한 쪽에서는 1보다 큰 쪽 1.1 같은 거 대입하는 거잖아. 1.1에서부터 1.0001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fx 쪽 극한값은 0이 될 것이고요. 지원이 되고 있냐? 되고 있어? gx 쪽에서는 1.1 이런 게 대입되면 가우스값 계산하면 그냥 1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1. 그래서 0이다. 그러면 얘가 1이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정수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라고 시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 찾아낸 거야. 1일 때 0이라는 함수값 가졌지. 그 다음에 1일 때 극한값이 0이 나와버렸지. 맞아요? 그럼 최소한 1일 때는 뭐란 얘기야? 연속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이것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냥 틀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나다로 가우스 함수가 엮이면서 같이 연달아서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등장했을 때 사실 이 fx 얘는 여러분들 보고 그리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그려져 fx는.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걸 직접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이게 그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 가우스가 등장하게 되면 뭐 하냐면 그냥 숫자를 적당히 골라서 대입해버려.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찾는 쪽으로 가, 가우스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방정식 중에 개구간 0과 1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항상 갖는 거. 다시 말하면 얘도 뭐야? 사이값 정리에 방정식을 활용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개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면 f의 0에다가 곱하기 f의 1을 했을 때 이게 음수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 요거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죠. 맞습니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기억에 나와 있는 관계식부터 보면은 우리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얘를 fx 플러스 x라고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h의 0에다가 곱하기 h의 1을 한 게 음수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자, h의 0부터 계산할 거야. f0 플러스 0이니까 그냥 f0이지. f0 값 문제 나왔어. 1이네. 여기 1 곱하기 h1 값은 f1에다가 플러스 1이지. f1이 0이니까 1이잖아.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니까 기억은 실근을 안 가지겠네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니은입니다.
니은에서는 이번에 fx에서 이제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fx에서 마이너스 x를 한 거야. 그러면 자 h 0값에다가 또 곱하기 h의 원값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음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똑같이 확인. h의 0 아까 찾아놓은 거 1 그냥 쓰면 되겠지? 맞나? 그 다음에 h의 1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f1이 0이고 그 다음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지? 2개 곱하니까 음수. 그러면 니은은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디귿. 디귿에서는 이제 관계식이 조금 바뀌었다? 뭐 상관없지. 디귿에서는 hx를 그냥 f의 1-x에다가 플러스 x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자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h의 0하고 곱하기 h의 1을 한 게 양인지 음지를 확인할 거야. 자, h의 0이면 f의 1에서 플러스 0 하는 거고 h의 1이면 f의 0에서 플러스 1 하는 거지? 맞나요? 계산해. f1에서 플러스 0 하면 f1이 0이고 0을 더하니까 여기 그냥 0 곱하기 f0은 1이니까 2. 그래서 그냥 이 결과는 0이니까 얘가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 니은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된다. 확인되니? 자, 9번입니다. 이 8번이에요. 8번. 어정 문제다. 8번 가자고 시작. 두 함수 fx와 gx에 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자, 8번의 기억.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 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예를 들어줄게. 기억의 발레입니다. 발레예요. 자, 좌표평면 그리면은 또 그림 복잡해질 거니까 좌표평면 없이 그냥 그릴 거야.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요때의 x값이 a가 될 것이고요. 요때의 x값이 b가 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그래프가 그려진 게 맞겠지? 여기서 최대는 당연히 여기 꼭대기에 있는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 정해 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최대 최소 정리할 때 양 끝값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힌 구간으로 등장했잖아. 맞죠? 2차 함수 때 생각하라 그랬었잖아.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정역이 실수 전체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은 무조건 나오는데 최대값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 얘기잖아. 양쪽 양 구간이 색칠이 돼 있지 않으면 최대 최소를 둘 다 찾을 수는 없구나. 지금까지 그냥 경험, 즉 2차 함수 때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억은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니은으로 가보죠. 지금 잠깐만. 야, 기억 이거 말이 좀 웃기게 돼 있잖아. 거기다 밑줄 쳐놔봐. 모두 가질 수도 있다. 아이씨. 모두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지. 맞죠? 진짜 짤 나는구만.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애는 모두 가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얘 뭐가 되는 거냐? 항상 가진다라고 했을 때의 발레거든? 얘는 항상 가진다. 항상 가진다의 발레가 되는 거고, 가질 수도 있다. 당연히 가질 수도 있겠지. 맞죠?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진짜.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좀 자르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요렇게 돼버리면, 최소값이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 최소가 나오게 될 것이고, 최대는 제일 위에 있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지? 가질 수도 있다. 가질 수도 있다. 확인되셨죠? 자, 니은입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두 개의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x-g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니은. 닫힌 구간에서 a, b라는 닫힌 구간에서 fx와 gx가 있을 때, 자, 닫힌 구간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fx와 gx 각각 최대와 최소값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죠.
닫힌 구간이니까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fx-gx라고 해서 함수를 차를 한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고 이 hx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돼도 최대 최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뭐가 되냐면 fx가 x야. gx가 x야. 서로 같은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hx는 뭘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0으로 그려지게 되지. 그러면 심지어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좌표평면을 그리면 상수함수로 이렇게 0으로 쭉 그려지게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도 최대는 0, 최소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진다라고 해도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원래 있던 함수들이 가지게 됐을 때. 확인됐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디귿.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 fx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자, fx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a랑 b가 있어. 또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에 얘는 그림으로 한번 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하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닫힌 구간이니까 색칠을 싹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즉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는 즉 최대값일 때와 최소값일 때가 각각 P와 Q라고 하면 PQ 사이에 어떠한 실수값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맞겠지? 왜? 그 안에서 무조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정답이 뭐야? 디귿도 맞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결국 기억년 D 이번에는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네, 요렇게요. 자, 그러면 또 9번 끝났고, 자, 추가 질문 더 없습니까? 확인 좀요. 괜찮아요? 괜찮아? 없어? 지원이 없어? 희진이 없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55분이니까 3시 5분까지 쉴 거야. 3시 5분까지. 그리고 우리 뭐 할 거냐? 30분 동안 시험 볼 거야. 15문제. 아니면 그냥 진도로 할까?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 시험을 언젠가 보긴 할 거야. 그게 오늘이냐 다음 시간이냐의 차이야. 그러면 10분 있다가 와서 물어볼게. 그때까지 쉬면서 고민해봐. 알겠죠? 잠깐 쉬었다 보자.